옵치 암흑기가 길었다고요? 텍스처는 오버워치 선수가 아니죠. 성민님이 물어보는 푸나틱과 헤레틱스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그냥 일정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메타 인지가 좀 늦지 않았나. 잘 생각해보세요. 퍼시픽, CN리그, EMEA, 아메리카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카스도 G2 센티널이 굳건하지만 그 밑에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대격변이 다 됐어요. 근데 그 팀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EWC나 뭐 마스터즈 갔던 팀들이 아니에요. 그냥 연습실에서 본인들이 계속 연습을 해왔고 메타 인지가 될 정도의 연습량을 채웠고 요즘 메타를 잘 따라한 팀들이에요. 요즘의 발로란트는 리테이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역별로 다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기 중에 플리테크라는 경우가 궁극기가 완벽하게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있나라고 한번 본인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매번 그거에 빗대어서 말하는 게 젠지식 헤이븐 운영이 유행을 했던 이유가 리테이크식 운영보다는 채워서 막는 교전 형식의 템포 게임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요루라는 카드 때문에 요루 네온 카드가 엔트리가 되니까 그 템포를 따라가야 된다가 돼서 결국에는 그 채우기 메타가 된 건데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잘 따라가냐였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지금 현재 권역별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CN리그를 우승한 바일 감독님이랑도 가끔씩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챌린저스의 감코진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고 선수들이랑도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두 분이 안 계시니까 메모장을 켜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에는 돌고 도는 메타가 좀 크거든요. 보시면은 과거의 메타 순서로 한번 볼까요? 과거에 어떤 메타가 시작했을까요? 제트 브리치? 단순하게 그냥 이는 이 메타가 있었고 그 다음 메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대 메타. 척후대 메타? 브리치 플러스 스카이, 투빙, 이빙 그리고 가미시아 메타죠. 아니죠. 척후대가 발전하면서 스킬을 위한 풀 리테이크 메타 이게 또 진행이 됐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간에 체인버 메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가 메타. 그리고 하버 플러스 바이퍼 또는 이 전략가로 영역 세분화하는 메타 이게 발전해서 현재 이 전략가 운영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테오 메타 또 이제 첫 후대가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인 건데 지금 오늘 몇 월이죠? 8월이죠. 지금은 대격변의 시대. 이 전략가도 쓰고 척후대 메타도 씀. 근데 요루와 네온이 이 중간에 또 그것도 있었네요. 네온 메타.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요루와 네온이 지금 타격대 S티어로 놓여있는 상황이라 두 개의 공통점 빠른 회전.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따라가려면은 풀리테이크가 되느냐? 노노. 왜냐? 어디까지 밀었는지 모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으로 채우는 수비 방식으로 바뀜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는 CN리그랑 EMEA 리그랑 아메리카스 리그랑 퍼시픽 리그가 계속 메타가 바뀌고 있는 이유가 제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즘 경기들은 궁극기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플리테이크하는 형식은 거의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 설치하는 타이밍을 일부러 노리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꼬리가 남았을 때 꼬리가 보이는 순간 찌르거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G2 경기를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2가 잘하는 게 선셋에서 진짜 매번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걔네 툭하면 미드 2명 3명 전진 나가서 꼬리 죽이고 와요. PRX도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상대방의 공격을 빠르게 회전하거나 공격을 할 때 더 빠르게 회전을 못하게끔 허리를 끊어버리겠다 또는 꼬리를 잘라버리겠다가 요즘 수비의 방식인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리고 입 벌리고 먹는 시절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다르게 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뭐 메꾸는 거 또는 전진 나가는 거 이게 왜 점점 더 많은 팀들이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리테이크도 똑같이 수비할 때 너네 사이트 다 먹어 우리는 리테이크 할 거니까 빼 이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리테이크 전략을 우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었으니까 걔네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전진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너네가 준비되기 전에 서프라이즈 하는 거고 메꾸는 것도 얘네가 설치를 하고 자리 잡기 전에 편해지기 전에 우리가 너네를 불편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메타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안에서 메꾼다는 건 공격이 들어오는 과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리테이크도 그렇고 전진 나가기 전에 야 너네 우리 C 들어오기 전에 셋업 준비해왔지 그 셋업 하기 전에 우리가 너한테 싸움을 걸 거야. 좀 요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편하지 마.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왜 푸나틱이 그런 체인버 요루로 성적이 좋았어요라고 묻는다면은 결국에는 플리테크를 하는 팀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교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교전을 푸는 푸나틱의 조합이 떴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차례 당하면서 푸나틱이 간파를 당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성민님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봤던 게 왜 EME에 뭐 잘하는 팀들이 성적이 안 좋냐. 근데 이거는 결과론으로 말하면 EME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모든 지역이 EWC 기점으로 그때까지 잘했던 메타를 들고 있던 팀들이 잘했던 건 맞지만 이후에 바뀌는 이런 템포 게임이라든지 뭐 요원 조합들, 맵의 분석들, 뭐 다른 팀들이 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치. 싹 다 올라왔어요. 싹 다. 모든 권역에. 음. 이거는 그냥 메타 변화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런 메타의 변화라는 게 라이엇의 그런 뭐 요원들을 건드리는 패치나 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비중이 큰지, 아니면은 진짜 각 구단들의 노력과 연구가 더 고도화돼서 이렇게 메타 변화가 오는 건지. 둘 다 일리는 있다고 봤는데 좀 더 큰 거는 라이엇의 패치 방향인 것 같아요. 라이엇의 패치 방향. 네, 왜냐면은 잘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메타라는 게 여기까지는 그럴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척후대 스킬들이 척후대가 추가되면서 그냥 척후대 다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패치가 이러지 않았으면 체모 메타는 안 왔어요. 하버 바이퍼도 하버의 수정이라든지 바이퍼의 패치가 없어서 이 전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네온도 슬라이딩이 버프가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은 이런 메타도 안 왔을 거고, 테오도 요원이 나올 때 애초에 OP로 나왔기 때문에 강제로 테오 메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드록 메타는 사인퍼는 원래 그대로 있었고 데드록이 바뀌었잖아요. 싯다운이 기본 스킬로 넓어지고. 바뀌면서 이게 제가 말한 그 두 개 다 적용된 버전. 그러면 이 대격변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엇이 노린 거네요. 설계를 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다양하게끔 만든 거니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흐름의 핵심은 요르네온이에요. 제가 볼 땐. 엔트리가 요르네온이 아닌 레이즈 제트가 아직도 대세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풀 리테이크를 했을 거예요. 그치. 왜냐면 요루와 네온처럼 회전력이 빠른 조합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결국엔- 만약에 요루 네온보다 더 빠른 게 나온다? 그럼 게임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더 빨라지겠지. 게임의 속도는 지금이 딱 적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더 더 빨라지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네. 네온이 너무 빨라요 아직도. 뭐 아무튼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요루 네온인데 요루 네온의 그 중간에 템포를 가지고 있는 뭔가 타격대가 나온다? 그러면 또 3타격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3타격대에 1 이니시에이터 인포도 아니야. 그냥 이니시에이터 진짜로 말 그대로. 척후대 브리치 같은 거 하고 감시자 사이퍼 해놓고 그냥 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왜 코로드에서 브림스톤이 나온 거 같나요? 2척후대 뭐 3척후대에 3척구 이 전략가인데 브림이 왜 나오나요? 저는 그 조합은 브림스톤의 자극제를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그 빠른 템포로 밀고 가서 먹은 땅을 소이탄과 궤도일격으로 해체 플레이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상으로 나쁘진 않아. 이론상으로는.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때 상대가 그 뭐시기야 파나틱이었고, 요즘에 파나틱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은 25초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척후와 2 연막으로 지연을 하다가 그 정보도 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서 파나틱 상대로 그 조합을 갖고 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빨리 메꾸는 자극제가 맞아요. 있으면서 정보도 많이 딸 수 있는 3척후를 갖고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파나틱을 위해 준비해온 전략이 아니었나. 근데 결국엔 근데 뭐 어찌됐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프로팀들 선수들과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쭉 대회를 중계를 하거나 대회를 보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패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이번에 신캐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신캐가 뭐가 어떻게 나오냐 또 바뀜. 그러니까. 어떤 요원이 너프되고 어떤 요원이 버프되고 어떤 게 바뀌냐에 따라서 메타가 아예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결론, 성민님이 질문했던 결론, 푸나틱이 개같이 못해진 거냐, BBL이 개같이 못해진 거냐, 누가 개같이 잘해진 거, 이건 의미가 없다. 그 하위 팀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리고 상위 팀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었느냐가 같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누가 단순하게 잘하고 못하고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단순했던 메타 때는 얘네가 못하고 잘하고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알파이르도 인터뷰 때 굳이 알파이르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치. 얘기는 본인들도 아는 거야. 지금 우리가 메타픽이 아니라는 그치. 거를. 왜냐면 본인들이 메타픽인데 게임 졌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못했다고 인터뷰 했을 거야. 근데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 내용들이 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서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춤을 네, 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